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분봉 후에 이제 강군 육상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되게 이제 그 분봉을 하고 난 후에 그 강군을 이제 육성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는데 어쨌든 뭐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제가 다른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분봉, 강제 분봉을 하든가 자연분봉이 되든가 이충왕대를 쓰든가 변성왕대를 쓰든가 하면 출방이 여왕이 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왕을 토종벌은 여왕 찾기가 좀 까탈스럽죠. 많이 한 분들은 한 97, 8%는 바로바로 찾는데 처음 하시거나 경험이 좀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찾기가 좀 어렵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여왕이 이제 교미가 끝나고 이런 것까지를 확인했으면은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왕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섭을 꺼내가지고 산란이 잘 나가고 있나만 확인하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이 소방에 알을 한두 개, 두세 개씩 이렇게 산란을 해놨다 그러면 그건 일벌 산란인 거니까 합봉시키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정상 저기가 된다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일단 처녀왕일 때에는 잘못하면 왕이 잘 유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합봉을 시키거나 이랬을 때도 좀 자극을 주지 말고 스트레스가 안 받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안 싸워요. 안 그러면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왕이 출방 유무가 확인이 되고 나면은,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먹이를 충분히 좀 공급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도망도 안 가고 산란이 쭉쭉 나가야 되니까, 산란이 쭉 나가고 난 후에는 이제 채밀군으로 이제 분류를 할 것 같으면은 정리채밀을 해내야 되고, 그러지 않고 분봉군으로 정리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냥 이 꽃꿀이 잘 들어오고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사양하고 화분떡을 계속 넣어줘서 세력을 훅훅훅 자꾸 키워나가야죠. 그래서 이제 분봉군으로 분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왕이 일단 저기가 되면은 대신 자극을 주지 말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게 저 정도 뚜껑 살살 열고 살살 닫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왕이 유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첫째 이제 신왕인 경우이거나 무왕군인 경우에는 아래 그림에서 같이 이렇게 양봉이나 이런 건 같은 토종불길에도 이렇게 도봉을 치니까 도봉을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대개 왕이 처녀왕인 경우 아니면은 아직 왕이 출방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특히 이 도봉에 주의해야 돼요. 그때가 도봉이 가장 심할 때이니까. 그래서 발생 요인으로 보면 무왕군이거나 처녀왕일 때 아주 심하고, 그리고 밀원이 부족해가지고 꽃꿀이 잘 안 들어올 때, 그리고 벌통 주변이나 봉장에 당액, 꿀덩어리 이렇게 흘려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은 다른 집에 벌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여기 뭔가 달달한 게 많은가 보다 해가지고 잠깐 도봉을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약군인 경우 이 사람들이 한 장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소벌 2장을 넣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빨리 늘어나고 빨리 산란하라고. 근데 빨리 늘어나고 빨리 산란하게 하려면은 압축을 시켜놔야 돼요. 즉 쉽게 얘기해서 석장벌이면은 억지로 2장벌로 줄여버리세요. 그냥 오히려 그게 더 빨리 클 수 있는 비법이에요. 그게
깎으러 가는 거죠. 그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멀리 뛰기 위해서는 한 발 물러선다.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힘을 얻기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저기를 해야지 자꾸 그 섭을 많이 넣어준다고 해가지고 세력이 빨리 늘어나거나 또는 산란을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절대. 오히려 깎으러 가는 게 더 빨리 크는 비법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모기 공급 시에 이제 그 사양액이 흐르지 않게, 이렇게 새지 않게, 그리고 무밀기 때 그 도봉 확률이 높으니까 대수쌤 이런 아침에 10시, 9시 이후서부터는 대수쌤 내검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도둑벌이 밀려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여왕벌을 공격해 죽이니까 그 점도 유의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침에 벌이 활동이 좀 저조할 때거든요. 그때는 아침 이슬이 마르고 난 후에 벌들이 되게 잘 나가니까 아침 일찍 내검을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신앙이 나오면은 그 벌통에 자기가 이제 신앙, 내가 왕이다 하는 거를 인지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벌들한테. 그런 세력을 장악하는 기간이 필요해, 시간이.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뭐 지금이야 대통령 이런 것도 선출직이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왕이 하면은 처음에 했을 때가 가장 취약할 때이죠. 지금 우리 이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도 초기에는 아직 각종 업무나 이런 거를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너무 벌을 분봉 작업할 때 세 쪽, 네 쪽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작은 세력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신앙의 왕대 추방할 때 내는 울음소리. 제가 다른 저기에서도 용울음소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녹음한 거를 제가 올려드린 게 있는데,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울음소리로 일단 장악을 하고, 그 이후엔 이제 여왕 페로몬을 이제 그 벌통 내에다가 이제 다 이렇게 묻혀놓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예. 그래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는 거를 인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필요하다. 그거에 페로몬을 이제 벌통 전체에, 그 세력 전체에 내 냄새가 이거다 하는 거를 인지시킬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예. 왕이 나왔다고 출방했다고 그 이튿날 바로 혼인 비행을 나가는 게 아니고 며칠 이 안에서 장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를 하러 나가요. 교미를 하러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보면은 항상 토종벌은 먹이가 부족하거나 세력이 산란한 게 없으면은 신왕일 때 교미가 끝나고 나면 잘 도망가요. 그러니까 항상 요거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고체 사료 같은 게 나와 있어서 좋은데, 이런 이제 고체 사료 이 자재 파는 데 가면 고체 사료가 하나 있는데, 요걸 통째로 하나 넣어주는 것보다는 한 반토막 정도 이렇게 해서 올려놔 주면은 먹이가 부족하거나 이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연당을 개서 넣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고체 사료가 있어서 일반 사양 액보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고체 사료가 좀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체 사료는 숙성이 좀 된 거니까. 예. 그리고 다른 영양소까지 가미가 되어 있는 거니까 고체 사료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분봉할 때 그냥 이렇게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이 먹이가 부족하던 많이 있던 간에 고체 사료 하나 반토막 하나 이렇게 훅 올려놔 주면은 그 안에서 지네들이 필요한 대로 빨아가니까 먹이 부족해서 도망가거나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이 다른 세력이 강한 데에서 한 장 해가지고 기존 있던 거 한 장벌 그 분봉 작업을 했다면은 아직 산란이 잘 안 들어가고 그랬으면은 다른 데 있는 거 산란판하고 먹이판 있는 거하고 벌 털고서 서로 교환을 해버려요.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면 좋아요. 아주 그 세력도 잘 늘어나고, 충봉판이 있으면은, 여왕은 신왕일 때에는 아주 그 산란율이 높아요. 아주 잘해요. 의외로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훨씬 더 산란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좀 이렇게 교체해 주시고, 고치사료 이렇게 넣어 주시고, 예. 그렇게 하면은 아주 세력이 잘 늘어나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의 교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교미 확인하는 방법이 밑에 가운데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이게 양봉 저기인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꼬리에 이렇게 이 저기물을 달고 들어와 있어요. 달고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수펄 생식기를 이제 저기 했어요. 달고 들어온 거예요. 안 빠진 거예요, 아직. 그러면 이제 일벌들이 지금 이제 시녀벌들이 이렇게 쭉 둘러서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다 여기 보면은 요놈이 이제 대들어서 그걸 띄워줘요. 이 생식기를 끊어주기 저기 해서 띄워주고 있어요. 빼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은 교미를 7, 8번을 하는데, 그럼 7, 8개가 이게 생식기가 달려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한 놈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맨 처음에 교미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수펄이 교미를 할 때, 수펄 생식기 구조가, 이렇게 아마 다른 그림으로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구조가 이렇게 고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생식기를 삽입하기 전에 이 고리 같은 저기로다 이렇게 빼면서, 예, 빼내면서 이 생식기를 넣게 그렇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양봉은 좀 크고 그 고리가 토종벌은 좀 작아요. 구조가 좀 틀려요. 크기도 그렇고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토종벌하고 양봉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어요. 예,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거는 이게 빠지지 않은 거니까 일벌이 오면은 이렇게 들어오면 일벌도 이렇게 빼주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보일 경우도 있어요. 이거 확인을 하려면 오후 시간대에 내금을 하면은 좀 볼 수 있어요. 저녁 무렵이나 이때에 내금을 하는 경우에는 간혹 보는 그런 거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금은 될 수 있으면 오전에 9시 이전에 하시고 부득이 했을 때는 이제 오후 좀 늦게. 왜 그러냐면은 10시서부터 보통 3시, 오후 3시 이 사이에는 처녀왕이 교미를 하러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금을 하고 있으면은 잘못하면 집을 못 찾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리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작하시고 또 하나 도봉의 염려도 있고 왕이 신앙에 교미 나갔다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기를 해야 되니까 참고해야 되니까 낮에는 더더구나 신앙 출방한 분봉 작업해 놓은 이 통은 될 수 있으면은 이 낮에는 좀 내금을 피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하시면 그때 내금을 하시면은 잘못하면 왕이 어떤 때는 왕을 찾아도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못 찾는 그건 뭐냐면 잘못된 혼인비행 나가 있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 늦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교미가 끝났나 안 끝났나 하는 것도 올해 이렇게 왕을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꼬리가 위로 들려 있는 놈은 교미가 아직 안 끝난 놈이고 꼬리가 밑으로 이렇게 이 끝이 꼬리 끝부분이 침 있는 부분이 밑으로 쓰고 있는 놈은 교미가 끝난 그런 저기를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간혹 하면은 예, 올해 하신 분들은 이 구분으로 육안으로 구분이 한 8, 90%는 확인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아요. 이제 아직 초보인 경우에는 자꾸 하시다 보면은 눈에 그런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걸 이론상으로 이게 어떻다 저떻다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거는
예, 경험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제일 분봉 작업을 해놓고 제일 중요한 게 터울이거든요. 터울. 터울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나이 터울이 심하다 그러죠. 그죠? 예전에는 뭐 그 구남매, 십남매 막 이렇게도 이 저기를 있는데 나이 그 저기를 그 자식을 낳기도 하는데 맨 맞이하고 막내하고의 나이가 뭐 한 20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아, 나이 터울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터울이라는 건 그걸 지칭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1벌은 처음에 신앙이 출방을 해서 산란이 가기까지는 약 25일 정도의 갭이 있어요. 산란을 못 하는 거죠. 산란하려도 왕이 없잖아. 그죠? 왕이 없으니까 산란이 안 되잖아. 근데 분봉 작업할 때 이러한 분봉판 갖고 이렇게 작업을 해 놨는데 여기서 이게 다 터져 나오면 20일 정도면 이게 다 터져 나오잖아. 그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신앙이 나와서 산란을 해야 되는데 산란하려면 한 25일 정도가 걸리니까 얘네들이 여기 있는 게 좀 더 출방을 하거나 나와. 그러고 나면 신앙이 나와서 산란을 하게 되면은 다시 25일 후에나, 아니, 20여일, 한 22일이나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출방이 되기 시작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갭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터울을 줄이는 거, 이 저기를 작업을 잘 해줘야지 세력을 빨리 키울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보태주기. 봉판을 보태주기 해주는 거. 즉, 옆에 다른 뭐 한두 통 갖고 있는 분들은 참 어쩔 수가 없는데, 저희들은 그러지, 한 통 갖고 있는 분은 그러지만, 2통 가지고 있는 분은 강제분봉을 할 때 시차를 두고 하라고 그래요. 즉, 쉽게 얘기해서 한 통은 먼저 하고, 한 보름 후에 또 한 통 하고,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서 먼저 한 놈에서 보태주기 할 수 있는 봉판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빼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태주기를 하고 나면은 서로 이제 보태주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빨리 세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확장시킬 수가 있어.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게. 근데 대개의 경우 그거를 안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질병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터울을 줄이는 방법. 1벌이 유밀기에는 꿀이 한참 들어올 땐 수명이 5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분봉을 시켜놓고서 하면은 신앙이 나와가지고 산란을 해서 이 새로운 벌이 태어나려면은 한 40여일 정도가 걸려야 돼요. 터울이 너무 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고서 이거를 보태주기를 하든가 바꿔치기를 해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해주면은 굉장히 빨리 산란도 들어가고 빨리 세력이 늘어나고 훨씬 강군으로 키우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런 거니까 이 이런 터울을 줄이는 방법,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는 이제 산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구멍이 뻥뻥뻥 있는 것 산란해 놓은 경우도 있고 충판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기 있는 거 이거는 이미 봉개를 해 놓은 거는 앞으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에 다 나올 놈들, 출방을 할 놈들이거든요. 그죠? 날짜상으로 봤을 때. 근데 아직 이제 이런 상태에서 여기 구멍이 있는데 산란도 안 했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하고 나면 신앙이 나와서 산란 가기까지가 산란을 하면은 22일 후에나 1벌이 출방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기가 터울이 너무 심하고 잘못하면 여왕벌이 도망을 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참고하시고 될 수 있으면은 한 통 갖고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2통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시차를 두고서 날짜로 차이를 두고서 그런 부분 참고해가지고 바꿔치기 해줄 수 있는 통이 한 탕이라도 있으면은 유리해요. 거기에서 바꿔치기를 해줘도 되고 저 통은 이 산란 저기가 늦어지니까 터울이 너무 심하겠구나. 그럼 거기서 하니까 서로 바꿔치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빨리 늘어나요.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이 터울이 심하면 어떠냐 하면은 즉 쉽게 얘기해서 여기 이제 마리 1500마리에서 분봉을 했어요. 분봉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하면 여기는 이제 날짜거든요. 날짜 밑에는 날짜인데 처음에는 분봉 작업을 해서 1500마리였는데 거기에서 중봉판을 가지고 나눠놨으니까 출방하는 놈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요. 게다가 어느 정도 1700, 1500마리로 만약에 했다면은 1700마리 때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날짜가 한 20일이 되면은 거기에 있는 거는 알이 있던가 뭐 했던가는 그건 전부 다 출방하고 말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벌이 더 태어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서서히 감소 현상이 벌어져요. 근데 만약에 이 분봉 작업하고서 한 20일 후에 다른 거하고 바꿔치기를 해주던가 아니면 보태주기를 했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은 세력이 다시 위로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런데 그 작업을 안 하면은 얘가 서서히 여기에서 나이 먹은 놈이 이미 한 20일 이상 됐던 놈이 오면은 한 30일이나 이 정도 됐던 놈이 출방한 지가 그러면 여기다 하면 20일이나 한 50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명이 다 된 놈이에요. 그런 놈들이 자꾸 낙봉이 생기고 떨어져 죽고 그럼 자꾸 감소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한 700 이렇게 1000마리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도봉을 당하든가 질병, 낭충이 오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게 돼요. 그런 거니까 요거를 막자 이거죠. 이제 요런 현상을 막자. 그래서 한 20일이나 요 정도 됐을 때 다른 강군이 있는 이 저기에서 아니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보태주기 판 아니면 보태주기 이 통이 한 통이나 있고 그러면 바꿔치기를 해주던가 이렇게 보태주기 빼서 보태주기를 하던가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놈들이 생기니까 세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던가 늘어나든가 똑같이 가다가 새로운 여왕이 산란에 출방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서 늘어나든가 어떤 형태가 벌어지는 거죠. 감소 현상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질병이 안 오는 거죠. 도봉도 안 생기고 질병도 안 오고 도봉이나 이런 거의 도태되질 않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문제가 발생돼요. 도망을 가거나 도봉을 당하거나 낭충이 오거나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그래서 터울을 줄였을 때는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해주는 게 강군으로 키우는 비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왕이 이제 이 산란 확인을 여왕 얼굴을 안 봐도 돼요. 이렇게 보면 소방에 알을 하나씩 이렇게 정상적으로 산란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나 그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벌이 굳이 그 왕 얼굴 안 봐도 되니까 서벌 빼가지고 왕 일벌이 안 붙어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 소방을 들이다 보면 되니까. 근데 간혹 그래요. 어떤 분들 이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난 안경 써야 보여. 그래 이 저기를 한다고요. 당연히 안경 써야 보이면은 안경을 구입해서 안경을 쓰셔야죠. 아니면 돋보기를 준비하시던가 어떤 저기를 해야지. 나는 이 안경을 써야 보여. 눈이 나빠서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벌을 안 키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는 지금은 안경을 하든가 돋보기를 구입해서 보충해서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난 눈이 어두워서 나 확인 못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변명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돋보기 같은 건 문방구점이나 이런 데 가서 사셔도 되니까 크게 저기도 안 하고 그것도 안경을 써야 할 경우가 생기면 안경을 하나 맞춰서 이렇게 돋보기라도 하나 쓰시는 게 좋아요. 돋보기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세력이 커졌으면은 이건 채밀군으로 분리가 됐다 그러면은 세력이 한 3장벌이나 4장벌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 정리채밀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설탕 먹이거나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걸 다 한 번 하지 말고 한 2번 정도 정리채밀을 해내세요. 2회 정도. 처음에 한 번 하고서 일주일 후에 다시 한 번 더 해내버리면은 설탕 저기가 완전히 다 빠지니까 그러고 이제 꽃꿀을 이제 저밀하게 만들면은 아주 좋은 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분봉군으로 분리된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뭐 분봉 작업을 계속 해 나갈 거니까 그거는 계속 뭐 사용도 하고 뭐 해도 상관없어요, 전혀. 어차피 뭐 꿀들 저기로 저기 뭐야 처리해 놓은 게 아니니까 예,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하실 때는 항상 흘리지 말 것. 설탕물이 됐든 뭐가 됐든 달달한 거를 옆에 흘리지 말 것. 도봉의 위험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저기를 키워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증소를 해주는 거, 증소를 그럼 어떻게 해줄 거냐 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해줄 거냐 이게 문제인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섭이 많이 들어가면 빨리 산란하고 세력이 잘 늘어날 걸로 자꾸 이 착각을 하고 계신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세력이 안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지네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즉시객에서 벌이 어느 정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넓은 공간에 벌이 100마리가 있는 데에서는 이 관리할 수 있는 저기가 산란을 했을 때 100마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까지는 산란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가 관리할 수 있는 저기를 주지 말고 차라리 80마리가 관리하게 해주고 20마리 여유분을 주는 거예요. 우리 전쟁이나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죠?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종업원들 체력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10명이 이 작업을 해야 될 그런 작업량인데 8명 갖고서 이걸 10명분을 해내라고 그러면 못 해내요. 근데 차라리 10명이 해야 될 걸 그럼 12명이 작업을 해내. 그러면은 잘하거든요. 예. 그런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그럼 어느 시점에 증소를 해줄 거냐? 여기 그림이 보면은 늑장벌인데 이 벌이 새카맣게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벌이 요쪽에 이 예비 소초를 하나 넣어놨어요. 이렇게. 예비 소초를 하나 넣어놨는데 벌이 여기까지 넘어와서 시커멓게 붙을 때 그러면 얘는 요로 넘겨주는 거죠. 얘를 이 사양기를 밀고서 요리로 넘겨주는 거죠. 예. 이쪽으로 이제 여기가 공간이 벌이 많이 남으니까 일로 넘어온 거거든. 그죠? 여기가 이 공간이 저기가 부족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 움직일 공간이 부족하니까 요리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 한 장을 요리로 넣어주고 요 빈 저기를 섭을 또 다시 이렇게 밀쳐놓고 항상 이렇게 그리고 전체 뚜껑 훅 열지 말고 이쪽에 벌통 이 뚜껑을 살며시 열어보고 요게 벌이 많이 반장 정도 넘어와 있다. 새카맣게 한 반장 정도 넘어와 있다 그러면 안으로 바꿔주고 사용기 밀고 다시 요거 갖다 붙이고 그런 식으로 증소를 해주면은 증소 시점을 모르겠다 이러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토종벌은 자꾸 수석거리면 안 돼. 그러니까 살짝 열어보고서 살못이 넣어주고 살못이 그냥 닫고 이렇게 그래야지 왕이 유실이 안 돼. 스트레스 받아 왕을 죽여요. 일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예, 그리고 자꾸 쿵쾅거리면 도망가버려. 여기 살만한 곳이 아니구나 하고서 천적들이 자꾸 수석거린다 그래 도망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증소 시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시점을 언제 할 건가 하는 거는 그런 형태로 기준을 삼아서 증소를 해주면은 이 증소 시기가 언제쯤인지 모르겠다 하는 거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제 꿀은 잘 들어오는지 화분은 잘 달고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자꾸 확인을 해주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은 시기가 어느 시기가 됐든 간에 꿀이 잘 들어오는 시기가 있고 잘 안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이 같은 6월 달이라고 하더라도 꽃 상태가 안 좋으면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새끼를 잘 키워야 되는데 못 키우는 수가 있고 화분이 잘 안 들어오면 화분 달고 들어오는 거 볼통 앞에서 이렇게 소문 들어가는 거 봐도 알아요. 달고 들어가는 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보고 그럼 먹이 있는 건 어떡하냐? 살짝 빼가지고 저기를 가에 있는 거 즉 쉽게 얘기해가지고 요런 거 한 장을 싹 빼서 이렇게 이 한 장을 가볍게 보면은 저밀이 잘 되고 있구나. 꿀을 저장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 꽃꿀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큰 걱정 없는데 왜 그러냐면 간혹
꿀이 잘 안 들어오는 저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산란이 잘 안 들어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고추사료라든가 이런 거를 이 좀 조그맣게 하나 잘라가지고 한 3등분을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넣어놓으면은 그거 먹이가 되니까 굶어 죽진 않으니까 그런 이 저기에서 그러면서 산란은 잘 나가고 있으니까 꿀이 잘 안 들어오면 산란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사항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런 걸 이제 확인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낭충이 또 저기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왜냐하면은 주변에 농약이나 농작물에 농약을 치고 이러면 피해가 가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보면 벌써 쫙 훅 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관찰해서 빨리 신속하게 압축을 시키고 그러니까 섭을 빼내는 거죠. 압축이라는 거는 늑장벌인데 습장벌로 만들어주는가 두장벌로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저기가 피해가 없도록 산란 육아를 잘하도록 그러니까 새끼를 잘 키워내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확인을 해서 항상 유의해서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게 좋아요. 예. 이상 강군 저기 하는 건데 제가 강군 육성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터울을 줄여주는 거. 제가 앞에 그래프도 보여드렸는데 세력이 항상 이렇게 그래프를 저기로다가 이렇게 그리고 올라가게 해야지 어느 날 지금 뭐 겨울 같으면 월동 들어가는 벌 같으면 뭐 늑장벌을 습장거 이렇게 하든가 두장벌이 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겨울벌이 충분히 있으면 되는 건데 겨울엔 감소가 돼요. 그러는데 6월 달이나 5월 달이 됐는데도 이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은 저건 질병이 올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추 보태주기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토를 대추 좀 많이 줄여주세요. 그게 강군 육성의 비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